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7월 13일 월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12일 도쿄 206명, 카나가와 23명, 사이타마 31명, 치바 31명, 오사카 32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408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21,992명이며 요코하마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22,704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사망자는 없었으며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983명, 요코하마 크루즈선 승선자를 포함하면 전체 996명입니다. 한편 이날 오키나와에서 신규 감염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미군 기지에서는 감염자가 추가로 1명 확인되고 기존 감염자의 숫자 정정이 있어 7일부터 12일까지 확인된 감염자는 총 61명입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206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10세 미만부터 90대까지의 남녀 206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92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114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20대에서 30대가 총 133명으로 전체의 약 65%를 차지하여 젊은 층의 감염이 두드러지며 206명 중 유흥과 관련 감염이 44명, 보육원이나 간호시설 등의 감염이 27명, 가정 내 감염이 16명, 회식을 통한 감염이 10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도내 사망자는 없었으며 누적 확진자 수는 7,927명, 누적 사망자 수는 325명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도쿄에서 신규 확진자가 200명 이상 넘은 것은 4일 연속입니다. 한편 오사카에서는 12일 32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어 독자적인 기준 오사카 모델에 근거하여 경계를 호소하는 황색 신호를 점등시켰습니다. 이날 32명 중 21명은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아 스텐카쿠 등을 노란색으로 점등하였습니다. 오사카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이후 감염자 중 이윤과 관련 감염이 약 30%, 30대 이하가 약 80%에 이른다고 밝혔으며 오사카는 감염 방지책을 취하지 않은 가게에 가지 않도록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밤의 거리, 즉 유흥가에 종업원 전용 검사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도쿄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상황에 대해 니시무라 경제재생 담당상은 기자회견에서 도쿄, 카나가와, 사이타마, 치바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 증가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고 이후의 상황에 따라서 4개의 지자체에 신종 코로나 대책 특별조치법에 따른 휴업 요청을 요구하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니시무라 씨는 도쿄에서 놀 수 없다면 나머지 3개의 현에 간다라는 것이 되지 않도록 수도권이 일체로 임하는 것도 중요하다. 감염 상황을 보면서 휴업 요청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이타마현이 감염 대책이 미흡한 음식점에 특별법에 따른 휴업 요청을 한다는 방침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 유효한 수단이다라고 평가하였으며 도쿄의 유흥가 등에 대한 PCR 검사 확대도 포함하여 이런 것을 서포트하면서 다양한 검토를 하고 싶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니시무라 씨는 소비진작책 고투 캠페인이 이달 22일부터 시작하는 데 있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감염자가 늘고 있는 것을 토대로 여행자와 사업자, 쌍방의 감염 방지책을 철저히 하도록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목이나 후각, 미각에 대한 위화감이 있고 나른함 등이 있는 분은 외출과 지역을 넘는 이동은 피해야 한다. 항공, 철도, 버스 등은 소독과 환기 및 사람과의 거리를 철저히 취하고 호텔 등에서 체온 측정을 하며 위화감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지역에서 검사를 받아달라라며 여행자와 사업자 쌍방의 감염 방지책을 철저히 하도록 호소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감염자의 현 상황에 대해서 입헌민주당의 에다노 유키오 대표는 도쿄에 긴급사태 선언을 내야 한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에다노 대표는 12일 치바의 복지시설 시찰 후 기자단에게 검사 건수도 늘어나고 있지만 감염자 수 증가와는 비례관계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상황은 용서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적어도 도쿄에는 긴급사태 선언을 내놓아야 객관적인 상황이나 그렇지 않다면 정부와 도쿄는 구체적으로 설명할 책임이 있다. 더 감염이 확대되면 정치의 직무유기로 인한 실패가 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스가 관방장관이 11일 도쿄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도쿄 중심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 감염을 확대시키지 않는 책임은 정부에 있는데 책임 회피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고 비판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큐슈 지방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호우가 큐슈를 덮쳐 강의 범람과 산사태 등 자연재해가 잇따르고 있으며 인명 및 인프라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인 가운데 쿠마모토현의 쿠마무라에서는 특별노인 요양시설의 14명의 사망을 포함하여 23명, 히토요시시에서 19명, 아시키타마치에서 10명 등 현재까지 총 63명의 사망이 확인되었으며 1명이 심정지, 6명이 실종되었습니다.
또한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이 12일 기준 8명으로 경찰과 자위대가 소재 파악 중에 있으며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후쿠오카현에서는 2명이 사망하였으며 오이타현에서는 1명의 사망과 5명의 실종, 카고시마현과 나가사키현에서 각각 1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밖에 큐슈지방 외에도 토야마현에서 1명의 실종이, 에이메현 2명, 시즈오카현에 1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써 이번 비 피해로 사망자는 70명, 심정지 1명, 실종이 13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현재도 전선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어 서일본과 동일본에서는 13일부터 14일까지 다시 100에서 300mm의 폭우가 예상되며 기상청은 토사재해나 강의 범람에 계속 경계하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총리관저는 아베 신조 총리가 13일 폭우로 인명과 인프라에 막대한 피해를 입은 쿠마모토현을 시찰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시찰에서는 카바시마 쿠마모토현 지사와의 면담과 10여 명의 입소자의 희생이 있었던 특별 노인 양호시설의 방문 등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총리가 귀경 후인 13일 저녁에 호우비상재해대책본부 회의를 관저에서 열고 향후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총리가 이번 호우 피해 지역에 들어가는 것은 처음이며 시찰 결과를 복구 및 부흥 시책에 반영시킬 생각입니다. 일본 정부는 큐슈와 나가노, 기후 등에 광범위의 피해를 입힌 이번 폭우로 극심재해가 지정될 방침이며 조만간 국무회의에서 정식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1월에 미뤄진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의 합당을 놓고 입헌민주당의 에다노 대표는 합리의 조건에 대해서 새로운 사고방식을 물밑에서 타진하였다고 밝히고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얻고 싶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은 지난해부터 올해 1월 합류 여부에 대해 협의하였지만 양당 대표 간의 당명과 정책의 취급 등에 대해 타협이 되지 않아 일단 보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입헌민주당 에다노 대표는 기자단에게 국회에서 회파를 함께한 지 곧 1년이 된다. 연계 방식을 어떻게 해나갈지 결정해야 하는 시기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국민민주당에서 나타낸 대등한 합류 등의 조건에 대해 지난달 말부터 몇 가지 생각을 타진하였지만 아무 대답도 주지 않았다. 물밑으로 타진하고 있는 이야기이므로 구체적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가을 임시국회까지는 결정해야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2일 카고시마현 지사 선거에서 새로운 지사가 당선되었습니다. 큐슈경제산업국의 전 국장을 지낸 무소속의 시오다 코이치 씨가 자민 공명 양당이 추천한 현직을 꺾고 첫 당선을 하였습니다. 시오다 씨는 카고시마시 출신의 54세로 1988년에 옛 통상산업성, 현재의 경제산업성에 입성해 재작년 6월부터 큐슈경제산업국의 국장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시오다 씨는 소감에서 새로운 현의 행정을 여러분이 바라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지금 카고시마현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 호우 재해 등 과제가 산적하고 있다. 나를 지원하고 믿고 투표해주신 현민들의 생각에 제대로 보답하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현직의 미타조노 지사를 추천한 여당의 선대위원장들은 유권자에 대한 호소가 제대로 닿지 않았으며 심판을 엄숙히 받아들이고 패인을 잘 분석하겠다. 새 지사는 국정과 연계하며 코로나 대응 등 과제에 전력을 다하고 임하기 바란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카고시마현 지사 선거의 투표율은 49.84%로 참여한 선거였던 지난 선거의 투표율보다 6.93%포인트 낮아졌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단신 소식입니다. 다음 중의원 선거를 위해 입헌민주당 등은 투표율의 향상을 목표로 서명활동하면서 야당 측의 지지를 이어가는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운동은 무소속의 나카무라 키시로 전 건설대신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으며 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 공산당, 3인당 등에서 모두 약 140명의 국회의원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다음해 중의원 선거 투표율을 지난 3년 전에 53.68%에서 10%포인트 올리는 것을 목표로 각 의원의 선거구에서 서명을 모집하는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호소문에서는 정치 불신과 실망으로 투표소에서 멀어진 유권자들에게 전선으로 돌아와 함께 싸우도록 강력히 호소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투표율의 향상을 목표로 서명활동을 하면서 야당 측의 지지로 연결시키는 데도 활용하겠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운동본부장을 맡은 입헌민주당의 에다노 대표는 지금의 정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야당 간의 제휴를 강화하고 젊은 의원의 의욕을 강하게 하는 매우 의미 있는 활동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현금 10만원의 일률적 급부가 시작된 올해 5월 이후 마이넘버 카드의 교부 신청이 급증하여 지난달까지 2개월간 신청 건수가 260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이넘버 카드는 4년 전부터 교부가 시작되었지만 지난달까지의 교부 매수는 전체의 대략 17%인 2,200여만 장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이넘버 카드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현금 10만원의 일률적 급부가 시작된 올해 5월 이후 카드 교부 신청이 급증하였으며
지난달까지 2개월 동안에만 그동안의 교부 매수의 10%가 넘는 260만 건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달부터는 마이넘버 카드를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캐시리스 결제에서 최대 5,000회분의 포인트가 환원되는 마이너 포인트의 사전 신청 접수가 시작되어 총무성은 계속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총무성에 의하면 현재 인구가 많은 지자체에서는 카드 신청에서 교부까지 2-3개월 걸리는 경우도 나오고 있어 담당자는 마이너 포인트 이용을 희망하지만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였습니다. 간호사 등의 올해 여름 보너스를 지난해보다 삭감한 의료기관이 무려 30%에 이르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일본 의료노조연합회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여름의 보너스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지난달 30일의 시점에서 응답한 338개 의료기관 가운데 약 30%에 해당하는 115개 의료기관에서 보너스 금액이 지난해보다 낮아졌다고 답하였습니다. 그의 이유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진찰대기가 확산되며 경영이 악화된 것 등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도쿄여자의과대학병원 노동조합에 따르면 경영 악화의 이유로 올해 여름 보너스는 전액이 삭감되었으며 이에 퇴직 의사를 밝힌 간호사가 수백 명 규모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의료노조연합회는 많은 의료 종사자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을 느끼며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다. 경영난이 계속되면 겨울에는 더 많은 의료기관에서 보너스의 삭감의 가능성이 있으며 퇴직하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월요일입니다. 한 주의 시작 힘차게 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그저튜브였습니다.